반갑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 마감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나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480여 개, 하락 종목 37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570여 개, 하락 종목 800여 개입니다. 금일 수급이 좀 뒤바뀐 모습이었어요. 장 초반만 해도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나와줬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좀 나와준 모습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와주면서 개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코스피는 좀 상승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약 하락 마감해주는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코스닥 역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포착됐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냐? 당연히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해지수와 홍콩지수가 상당히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2%, 6%에 가까운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보니 이 중국 증시에 힘입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 일본 증시가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재 일본만, 선진국 중에서 거의 일본만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좀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엔저 현상이 발생돼서 일본 증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금일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당연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뽑을 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상 일단 지난 상장 당일날 59만 8천원을 찍고 약세가 나와줬는데 금일 역시 59만 8천원에 도달해준 모습입니다. 외인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60만원 돌파 여부에 좀 주목이 가고 있고, 일단 단기 고점이란 리스크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원래 저였으면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였으면은 이 고점이잖아요. 무조건 절반을 털든 좀 일정 부분을 매도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는 게 좀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반을 털었을 것 같은데, 이 수급이 워낙 긍정적이고 LG 엔솔의 수급이 이어진 게 좀 오래됐거든요. 7월 27일 이 부분이죠. 그 기관의 기관의 보호 의무 예수 확약 그 기간이 끝나면서,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서 약세가 나와줬어요. 근데 그 기관의 강한 매도세를 외인이 다 흡수했다. 그리고 그 뒤로 외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수급이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LG 엔솔이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은 적도 있고요. 아무튼 일단 이 LG 엔솔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으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전지 관련 섹터가 물론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LG 엔솔이 유독 지금 증시도 상관 안 하고 유독 강세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도 좀 꺾이고 있죠. LNF 이러한 종목들도 어쨌거나 지금 증시 따라서 위아래로 좀 요동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독 이 LG 에너지 솔루션만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언제든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G 엔솔이 과연 이 60만 원을 돌파해 주고 이제 지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최근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너무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밀리는 듯 하여도 끌어올려주고,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와줘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되게 증시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시장은 불확실성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준비되어 있고, 또 미 CPI 10월 CPI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불확실성 요소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 불확실성 요소가 있는 가운데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좀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까봐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한편으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러한 상승 랠리를 싫어할 이유는 없죠. 일단은
저희 증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나스닥의 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우는 좀 약세의 폭이 적었잖아요. 우리는 좀 다우도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있는 나스닥을 좀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지켜보는 편이지만 다우 지수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 일단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리고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주려면은 제가 좀 자주 강조드린 것 중 하나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수급 요입이 들어오는 건 너무 긍정적이에요. 증시 상승 요인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수급에 유입이 들어오고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면서 이 수급이 코스닥으로 옮겨가야 돼요.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것이 좀 우선시 된다. 코스닥으로 옮겨가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이 코스피 종목이 아예 상승세가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종목 역시 상승세가 나와주되 상승의 폭이 좀 더 제한적으로 바뀌고 대신 수급이 코스닥으로 옮겨가면은 그게 곧 저점 신호고 상승 랠리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야 되냐? 당연히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상승 종목을 옮겨가려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반도체와 바이오주 좀 더 넓게 본다면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주면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자 그리고 금일 뭐 선익 시스템을 비롯한 MP, 코세스, 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다 밀렸죠. 제가 이거 분명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메타버스 관련주 분명 강세가 나와주는 거 좋다. 강세가 나와줄 수 있죠. 하지만 급하다. 지금 이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제가 볼 때는 반도체와 바이오주가 먼저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이 메타버스나 게임주들이에요. 아직은 좀 급한 것 같고 이슈 역시 의료용 VR기기 정말 좋은 내용이죠.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은 연속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테마지 않냐, 어려운 이슈지 않냐. 저는 분명 그렇게 어제 마감 시황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려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메타 플랫폼. 메타의 강세가 나와줘야 된다. 메타의 강세가 좀 나와주는 것이 좀 우선시 되고 있고 메타의 강세와 함께 이 애플의 AR 글래스 그리고 구글 글라스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잖아요.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가 나오려면 이 애플과 구글의 글라스가 좀 호재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와줘가지고 강세가 좀 나와주는 것이 좀 메리트가 있고 좀 긍정적인 신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다. 그러한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선언은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에너지 뭐 원전 이런 거보다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나름 괜찮아요. 수급이 들어오는 걸 좀 보면은 좀 하나솔루션도 그러고요. KCC도 엄청 빠졌지만 좀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죠. 차트도 저점을 잘 형성해주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조금씩. KC 코트웨, KC 그린홀디스 그쵸?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뿐만 아니에요. 풍력에너지 역시 이 저점을 좀 형성해주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뉴욕 증시 역시 자 썬런이 어제 16%대 강세가 나와줬거든요. 썬런의 강세 썬런뿐만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제가 말씀드린 게 썬런, 뭐 엠페이지 에너지, 뭐 플러그 파워 이런 좀 뉴욕 증시에도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러한 점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섹터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간 선거
선거 예측은 당연히 좀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로 나와주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아무튼 공화당의 우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은 한번 차례 꺾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사업 중이 아무튼 바이든의 좀 대표적인 정책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금일 원유 상한제가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상한제 이상 가격 이상으로는 사지 않겠다 상한제를 걸었고 푸틴은 지금 하는 말이 원유 상한제를 건 나라한테는 석유를 팔지도 않을 것이고 천연가스도 팔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에너지 위기가 대두될 수 있고 에너지 위기가 커진다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의 최근 수급의 긍정적인 모습과 약세에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고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좀 찾아보시고 제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를 내일이라든가 내일이 토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든 아니면은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난 뒤유든 하나 종목을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토어에 유캔스탁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애플 같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유캔스탁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뭐 최근 제가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을 추천했었고 웰크론 한택도 4,200원쯤에 추천했었거든요. 고점이 이미 4,500원이 넘으니까 수익 실현했던 종목입니다. 충분히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다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아하. 자 그리고 금일 상한가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한가 종목이 이제 국영 GNM하고 인디F 이 두 개밖에 없었던 오늘 현실이거든요. 종목의 그리고 국영 GNM도 이 나중에 그 라온건설과의 그 계약 소식에 강세가 나왔고 인디F 역시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강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네옴시티 관련주만 묶이면 다 강세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KT도 이번에 네옴시티 얘기 나왔었죠.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진 합니다. 이런 네옴시티 이슈만 달고 나오면 다 강세가 나와주는 시장이다 보니 저번에 이 NFT랑 그 P2E 사업처럼 너무 좀 무섭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옴시티 관련주는 눌림목에 매수하는 거다. 상승세에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이 한미글로벌을 비롯한 세아특수강, 뭐 유신 이런 종목들 더 빠지면 빠질수록 좋아요. 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만큼 더 빠지길 좀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이 고점에서 매수하면은 이런 종목들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네, 본전 오기 진짜 힘들 거예요. 만약에 한미글로벌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미글로벌이 누군가가 45,000원에 샀다 했습니다. 45,000원에 사가지고 네옴시티 이슈가 끝났다가 쳐봐요. 이 종목이 다시 45,000원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 예상이 가시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노터스 이 종목이 다시 4만원까지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눌림목에 매수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BNC가 이거 보톨리눔 톡신 행정처분의 의의 신청 집행 정지 처분. 그래서 한국 BNC가 장중에 좀 큰 강세가 좀 나와줬는데 좀 밀렸죠. 제가 이거 한국 BNC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뭐라 했습니까? 한국 BNC는 어떤 걸 봐야 된다? 휴재를 봐야 된다. 휴재도 똑같은 이유로 거래 정지가 당했고 지속적인 그 중간중간에는 이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상승세가 나왔으나 결국에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휴재 같은 경우는 한국 BNC라고 뭐 무조건 그럴라는 보장은 없으나 뭐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수 있죠. 한국 BNC 같은 종목 조심해야 돼요. 이미 한 차례 급등, 정말 큰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의 약세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래 주가 움직임이 좀 정상적이라 오히려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큰 상승세 이후에 계속 빠지는 종목은 없어요.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자, 현대바이오가 오늘 좀 강세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좀 강세가 나와줬는데 이 두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 BNC 역시 계속 꾸준히 상승세가 나와주다가 약세가 나와더라도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우하향만 하면서 빠지는 거는 정말 기이한 차트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차트라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이버가 금요일 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네이버 충분히 지금 저점이고 강세가 무조건 나와줄 수 있는 무조건이라면 안 쓰겠습니다.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이버를 여기서 한번 더 뺀다? 만약에 한번 더 뺀다고 가정하면은 주가 반등, 이게 주구장창 밀 수만 없는 종목이거든요. 네이버 하면 어떤 종목이든 주구장창 계속 빼라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쯤 상승세가 나와줘야 되고, 못해도 이번 연도 안에는 좀 상승세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충분히 지금 긍정적인 자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더 긍정적이에요. 자, 지금 사실상 코스피 대부분의 종목이 다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요. 코스피 종목들 다 대부분 긍정적인 종목에 놓여 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드리자면은 이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을 흡수해야 됐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악재를 퍼뜨린다 했었죠. 악재를 퍼뜨려서 개인들이 매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매도할 만큼 매도했어요. 근데 물량이 부족합니다. 내가 더 많은 물량을 흡수해야 되는데 물량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본전가까지 주면 돼요. 본전가까지. 제가 이거 주식의 심리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주식을 제가 10,000원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상승세가 나와주고 약세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10,000원에 이때 사가지고 이때까지 쭉 올랐는데 안 팔았어요. 근데 쭉 떨어져가지고 다시 본전가까지 왔습니다. 이때 팔까요? 안 판다고 했죠. 근데 주식이 또 약세가 쭉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땐 팔까요? 이땐 팝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고점 찍고 내려오면 안 파는데 저점 찍고 올라오면 팝니다. 이게 개인의 심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과정 속에서 엄청 지쳤거든요. 이러면서 막 등하락 나오고 큰 하락 나오고 또 상승하나 싶더니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정말 개인 투자자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기간이 뭐 단순 막 1년, 2년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본전가를 준다? 다 팝니다. 다 털고 나가요. 현재 시장은 공포 분위기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 금리 인상이라는 속에 너도 나도 힘들겠지 이런 마인드에 만약에 종목을 안 팔죠? 그럼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주식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끌어올려가지고 본전가까지 해가지고 본전 주고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네이버고, 네이버뿐만 아니죠. 전반적인 모든 대형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 다 통하는 내용이에요. 본전가까지 줘가지고 빠져나오게 한다. 그리고 본전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또다시 급등을 줘가지고, 이게 하나 요령이 있습니다. 본전가까지 줬는데 거기서 한 차례 만약에 본전가 부근에서 여기 부분 매물이 가장 많다고 예를 들게요. 이 부분에서 한 차례 꺾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팔 거리라는 후회를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세 시켜주면 돼요. 이해하시죠? 반등이 나오는 도중에 바로 쭉 올려버리면은 그동안에 물린 거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구간 정도에서 상승세가 나와줬다가 한 차례 꺾이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 그땐 다 텁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 100명이 있으면 95명은 다 털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급등시켜 가지고 주식 세력들의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팔면 오른다는 게 다 이런 느낌이면 좋아요. 이런 느낌이니까 아 내가 주식 팔면 오른다. 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네요. 이런 내용은 제가 다음에 주식 시장 분석해 드릴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뭐 미 중간 선거라든지 CPI 발표 등 다양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 좀 보수적 관점 유지하시고 끝까지 긴장 늦추시기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